코로나19 확진자 어제보다 무려 3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1,595명이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 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훈 교수님, 이게 물론 신천지 신도들이 지금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일 발표권이라는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잠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진자 증가세가 곧 감염 확산세랑 시간적으로 일치하는 건 아닌데요. 예.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확진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 3일이나 일주일 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네네. 지금 대규모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았던 걸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감염자가 있었고 네네. 그 감염자들로부터 2차 감염들이 또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데요. 예. 또 무엇보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따로 통계를 봐야 되겠고 네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이제 대구 경북보다 그 이외 지역에서 예.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뭐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뭐 SK텔레콤, 뭐 우리은행 본점,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본점들이 다 폐쇄가 되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폐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중요한 회사들이 이제 폐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이 큰데요. 일단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나중에 확진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감염이 가능한 시기에는 발견이 안 되고 또 추가적인 감염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의심스러운 호흡기 증상과 발열 증상이 있으시면 당분간 출근을 하지 말고 각각 집에서 3, 4일 정도 쉬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규모 유행이 있을 때는 물론 코로나19가 아닌 것에 의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그것에 준해서 당분간 자택격리를 하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네. 이런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자가 갔을 그 동선을 통해서 밀접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소독을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또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것이 일단은 방역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리 이렇더라도 뭐 지나친 공포감은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문인철 평론가님 지금 보면 뭐 우리은행 본점이 폐쇄된다든지 지금 곳곳에 기업과 뭐 여러 공공기관들까지도 지금 폐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좀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거든요. 혼란을 넘어서 공포 수준입니다.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구를 방문해서, 네네. 근데 그때 대구 부시장 비서가 확진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청와대나 출입하는 기자들이 한때 비상이었죠. 네, 그렇죠. 다행히 부시장이 음성 판정을 받아서 네네. 괜찮은데요. 예. 또 어제 청와대에서 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청와대 출입하는 한 기자의 여동생이 예.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 긴장감이 아주 컸었는데 네. 다행히 그 출입 기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처럼 기업이나 은행이나 뭐 청와대나 뭐 정부 기관이나 예. 어디 갈 것 없이 지금 전방위로 확전되고 있어서 그렇죠. 참 걱정이 큽니다. 그렇군요. 네, 뭐 서울 대형 교회도 비상입니다. 이 명성교회 이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강남의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비롯해서 종교 활동을 뭐 금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당국에서 금지하기보다는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전방위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천주교, 대교교회도 뭐 200 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미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형 교회에서도 협조적으로 당분간은 이런 교회 예배나 행사를 모두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당국에서 이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염병 관리법도 이런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수준이 아니라 전 국민이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예.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도 신도가 확진이 됐는데 모르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9일, 16일 예배를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성가대로 또 활동한 그 활동 이력들이 있어서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배를 보다가 성가대라는 것은 찬양가를 부르고 그렇죠. 서로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추가 전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력한 조치 그리고 강력한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각종 기업, 교회까지 지금
코로나19에 노출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2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생아실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생아는 현재 없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 네, 맞아요. 어제 한 명 있었는데 오늘 퇴원됐어요. 간호사 한 명 걸렸다고 딱 긴급 퇴원하고 한 2주 동안 퇴원만 한다고 분위기 이런 조심이지. 교수님, 네. 지금 사실 신생아라든지 산모,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뭐 약을 지금 뭐 투여할 수도 없고 특히 더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신생아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한 9명의 1세 미만의 영아들이 실제로 걸렸는데 네네. 뭐 열이 나고 기침 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중증으로 발전하진 않고 네. 경한 증상만 보였다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예. 아마 이번에도 좀 신생아들이 실제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좀 경증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예. 뭐 또 산모 같은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언제 걸리시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네. 임신 후반부에는 비교적 걸려서 안전한데 네. 중요한 게 임신 초반부에 걸리시게 되면 여러 가지 유산이라든지 또 임신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럴 때요. 예, 우선은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런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장소를 피해야 되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의료진 중에서도 간호사 중에 이런 임신 초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네. 업무에서 배제한다든지 또 회사 직장에서도 또 좀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휴가나 배려가 또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뭐 지금 이 한마음 창원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진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의료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진 감염 사례는 물론 이제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의료 동료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때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진 환자인지 모르고 비슷한 증상의 환자와 오래 노출되면서 걸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확진자임을 알면서도 이제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는데 감염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 의료진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이제 공백이 생기는 것도 문제고 네. 또 같이 일하는 그 의료기관 자체가 또 폐쇄가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다는 면에서 다른 환자분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찾는 게 바로 마스크죠. 스스로 내 몸을 지키려면 항상 마스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마스크 구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제 공적 판매를 하겠다 해서 사실 어제부터 판매되는지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찾아갔는데 허탕을 친 경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급 안정 조치로 이제 마트나 우체국, 뭐 농협 등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27일 오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당국의 설명을 믿은 시민들께서 뭐 관련된 우체국이나 마트를 갔지만 여전히 예. 구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러서 정부는 판다라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보니까 그러게요. 당국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증폭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생기고 있고요. 네네. 뭐 정책이 탁 나온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정사업본부도 이런 정책을 받았지만 실제로 지점들에서 이제 판매하는 일시는 3월 2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수일 차이가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순식간에 이런 공급이 이제 이루어지긴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금 관련된 기관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실제로 마트에 파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런 인력 자체가 정부 당국에서 좀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대책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문인철 평론가님 좀 눈에 보이는 대책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마스크 유통 문제까지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려야 되고 네네. 참 답답합니다. 예.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게 20일부터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제 오늘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예, 그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부의 무능 문제입니다. 예. 맨날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로만 하면 어떡합니까? 네네. 이 마스크 조그만 거 하나라도 국민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게 네네. 조치를 빨리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마스크를 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재사용을 해도 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마스크 원칙은 일회용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한번 쓰신 마스크는 벗을 때도 주시면서 벗으셔야 되고 다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가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좀 문헌을 검색해봤는데 네네. 아무도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좀 바이러스는 한 6, 70도 더운 물에 사멸되기 때문에 네네. 마스크를 그 6, 70도에 좀 이렇게 소독해서 쓰면 어떨까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방역 마스크, 우리가 이제 황사 마스크로 알려진 KF80, 94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필터가 물에 젖으면은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권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황사용 마스크는 아니고 바이러스 차단용 비말 감염 마스크이기 때문에 네. 한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6, 70도 정도에 사용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또 오염 정도가 심하지 않다던가 또 이걸 쓰고 많은 밀집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으셨다면은 네. 좀 몇 번 더 쓰시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어제 뭐 식약처장이 했던 얘기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이게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 재사용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 입장에서 마스크 오염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된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재사용을 강하게 권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과연 내 마스크에 묻었을까? 이제 네네.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오염 정도가 심하고 노출이 많이 됐으면은 좀 재사용하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것도 역시 좀 주관적인 판단이라서 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한바탕 소동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출입자 모두에게 그 체온을 재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29도요? 근데 다시 하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잖아. 의원이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밖에서 추워서 그런가? 29도 들어가는 데서. 저염기입니다. 5.9밖에 안 돼요? 36.5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이게 뭐 보통 체온 재면 귀로 많이 재는데 보니까 이게 이마로 재던데 이제 김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29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러면 좀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중심 체온은 36.5도인데요. 네. 우리가 중심 체온을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신부적으로 잴 수 있는 겨드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고막을 통해서 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마라든지 얼굴 이런 데 말초 부위는 중심 체온보다 체온이 낮을 수 있고 예. 또 열이 나더라도 고열이 나면 물론 이마 쪽에 열도 날 수 있지만 네네. 좀 발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봤더니 고열이 나는 분도 있지만 네네. 미열에서 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예, 저걸로는 미열은 좀 일찍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어제 이렇게 다시 국회가 열렸는데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이 이제 개정되는 것인데요. 일단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때의 형사처벌 규정이 조금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감염 취약층에는 마스크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이 부족하면 마스크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고요. 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개정이 됩니다. 감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출입국도 금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근거 규정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종사자를 위해서 감염 감시 체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 규정들이 개정되고 있고요. 네. 신속하게 이제 현장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군요.